네, 안녕하십니까. 정인섭입니다. 오늘은 놓치면 후회하는 보험영업 트렌드 총정리 7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업 환경하고 3, 4분기의 영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2, 4분기와 맞춰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활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추석이 다른 연도와 틀리게 9월 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3, 4분기에는 다른 때보다는 영업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영업의 흐름 자체가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난 2, 4분기부터 활동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변화되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번 3, 4분기에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 4분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이미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 같은 것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경제라는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반도, 자동차도, 디지털 컨텐츠라는 거는 영화라든지 어떤 특정한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정기적인 결제를 해서 나눠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고품질의 경험을 많이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 내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니즈가 많이 변화되었고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고객 입장에서 최소의 가격이고 산업에서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고객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느낌 같은 것들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과 융합되는, 그래서 요금 체계도 융합이 되고 트렌드로서 음반하고 자동차가 융합이 된다든지 디지털 컨텐츠와 자동차가 융합이 된다든지 소프트웨어와 음반이 융합이 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종량제 형태의 패키지성 요금이라든지 이런 IT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떤 질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요. 소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을 하면서 고객의 접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 최근의 산업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과거와 지금 10대 이슈를 잠깐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이게 2015년도 이슈였거든요. 관련된 사이버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최근에 2019년도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도 있지만 남북관계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위쪽에 포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알 수 있고, 과거에는 없었던 건강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키워드를 잠깐 뽑아낸다 그러면 저출산, 초고령화, 그다음에 저성장, 고용불안, 저금리 이런 부분들이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키워드를 만든다 그러면 융합산업 발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단일 상품으로 단일 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융합산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출한 저출산, 초고령화, 저성장, 고용불안, 저금리 이런 부분들을 경제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성장인데요. 저성장은 최근에 해외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로나 아니면 중국도 전부 다 부진한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둔화 추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무역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로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껴가지고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성장이 저성장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경제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약하고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들인데,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해놓으려는 심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축을 많이 해놓으려는 심리,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꺼내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보험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이 이슈를 이루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로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고품질의 보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 변경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죠. 지금 3, 4분기에 세법 변경이 매년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언제 있으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이나 8월 초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2월이나 1월에 후속 개정안도 최근에는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 변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겠지만 과거의 내용들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땐 아무래도 고소득층 보다는 중간 이상의 중고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세법의 변경이 아무래도 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비과세 혜택 같은 것들도 점점 축소가 됐죠.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또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보험과 연관지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객분들한테 세법 변경이 예정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해 놓으셔야 7월, 8월에 가서 고객분들이 세법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저금리로서 금리 인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각종 언론 지표라든지 보도자료에서 나온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봤을 때는 7월에서 9월 정도의 금리가 아무래도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돈을 모으는 부분에 의해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한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많이 억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계속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가 연관지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언론 기사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드리면서 약간의 불안한 부분들이, 경제에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고객분들한테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부가가치에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보험을 지금 현재 저렴한 보험과 간단한 고지사항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일부 강조를 하시고요. 지난 2018년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과거 거를 지금 걸로 일부 보험료의 부담이 있으시다면 갈아타는 부분들도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관련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거는 지난 2, 4분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간편이라든지 무해지 상품 같은 것들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체감형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고지 의무가 하나인 상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과거보다 상품에 관련돼서 보시면은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문제가 될 만한 초고령화 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상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관심이 그쪽에 있고 여러분들도 틈새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은 그쪽인데 과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상품으로 고지의무는 낮고 아무래도 요즘엔 유병자가 많으니까요. 고지의무 할 수 있는 건 낮고 간편으로 그리고 무해지 상품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해지 저해지 중에서도 요즘에는 체감형으로 보험료를 더 낮춰주는 그러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감독원에서 약간 유의를 해라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감독원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속이고 민원이 많다. 무해지 상품은 뜨고 있는데 최근에 무해지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비교 안내표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론이라든지 감독원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축성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납입되기 전에는 반드시 환급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료가 낮아진 것만큼 이 무해지 상품이나 저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보다 종신보험이 꼭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마찬가지니까요. 보험료가 낮아진 부분만큼 그것만큼 다른 저축성의 상품을 가입을 해서 환급률은 중간에 그걸로 메이드를 시키고 나머지 같은 경우들은 보험료를 저렴한 보험료로 지금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종종 나오죠. 이러한 내용들을 고객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아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상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보험사가 그렇구나, 보험사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고객분들은 수긍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약 해지하지 말고 다시 보험을 원상복구해서 고객한테 계속적으로 보험 혜택을 줘라 라는 내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서 효력은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거에 관련돼서 보험사도 재검토하고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검토가 되겠지만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사 타이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고객분들한테 이 내시경 용종 제거에 관련돼서는 안 알려줘도 돼요. 이런 말씀을 서투르게 하면 나중에 엄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는 조건 같은 것들이 수술실이 아닌 검진센터에서 하고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다가 검진 결과표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담당의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모든 점들이 고려가 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거고요. 어떤 거 하나라도 요즘에는 담당의가 보통 용종 제거 몇 개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거 몇 년 전 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검진 결과표에 내용이 없다라든지 이렇다면 약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3, 4분기에서 이미 고객분들한테 찾아가면서 알려주셔야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예전에 경유 차량인데 오래된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심이라든지 일정 구역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안내라는 메시지가 전송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봐서 차주의 메시지로 보내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출 등급 5등급이라서 이게
도심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25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설치를 한다든지 한다는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어필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4분기 영업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2, 4분기에 이미 활동을 많이 해 놓으신 분들이 보통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단기간 내에는 3, 4분기 그 3개월만 봐서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자 보험사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소속한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서머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경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시책 같은 것들을 이번에 이슈 삼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험사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해왔었는데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6, 7, 8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7, 8, 9로 하는 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보험회사나 각 대리점의 대리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달부터는 이클린 시스템이 오픈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오픈이 된다고 했었지만 이게 이제 한 3주 정도 연기가 돼서 지금 7월 22일 이후에 오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늦어지면 8월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시됐는지 유지율이 공시된다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조회할 수 있고 고객분들 조회할 수 있고 대리점의 현재 상황도 조회할 수 있는 이클린 시스템이 나오고요. 여기에 불안전 판매 비율이 일정 비율 높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이 조금 더 1년에 한 번씩 오프라인 교육도 집합 교육도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계속적으로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건수들이 누적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원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이런 보험 사기나 아니면 특정한 보험 금융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점들을 계좌 추적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보험 사기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라고 써놨는데요. 광고 부분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X배너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올리신 블로그 글이라든지 카페 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는 9월이나 10월부터 이게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관공서에서 그냥 감독원이나 협회에서 일정 부분 검사를 하던 것들을 조사를 하던 것들을 파파라치 제도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라.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네, 치매 판단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죠. 예전에 MRI라든지 CT 촬영을 해서 그게 다 완결이 돼야지만 치매에 대해서 진단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치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생겼고 과거의 상품도 소급 적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판매하셨던 상품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런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게끔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건강 측정을 하고 관리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에 관련된 법에 있어서 연간보험료와 연간보험료 10%와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에 건강관리 기능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3만 원이 미만인 상품들이 굉장히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가 상품으로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대리점이나 보험사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 상품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검사라든지 건강검진으로 보험 활동과 연관지어서 활동하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어떤 의학 전문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월 2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어떤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의료행위다, 어떤 거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안내다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영업하는 환경들을 직접 제가 조금 모니터링해 봤을 때는 여기서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이 의료행위인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10페이지 내외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건강검진하고 유전자 검사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안내를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되지만 큰 틀에서는 의학적인 기술이나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학 박사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니까 의학에 관련된 정보는 안내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의사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은 비영리 이제 의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암진단비 이슈 가지고 이제 많죠. 그래서 뭐 1년 동안의 감액 기간을 없앴다든지, 그다음에 암진단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렸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암진단비를 계속 찍고 있죠. 예전에 일반암만 있었다면 뭐 고해감도 있고 몇 대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암에 대해서 계속 만드는 상품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검진이나 유전자 검사랑 연관을 해서 암 진단비에 대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연관 지을 때도 의료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계속 이슈로서 고객분들의 틈새 상품으로 얼마든지 또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연관 짓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령층이 가입을 하게 됐을 때는 과거에는 뭐 안내 같은 것들이 별도로 본인한테만 나갔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본인 빼고 가족들한테도 이 고령층에 관련해서 보험가입 안내가 나가도록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썸머 기간 동안에 고령층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거는 안내가 지금 당장은 안 나가겠지만 앞으로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고객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서머 페스티벌로 시책이 일정 부분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걸린다는 느낌이 있으실 건데, 이 서머 페스티벌을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객분들한테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다양한 상품 안내를 하고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시겠죠. 이 체결하는 동안에 제가 과거에 본사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영업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고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2, 4분기에 이어서 각종 전략 같은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변화가 된 게 아니고 경제가 변하게 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이번 3, 4분기에는 딱히 없거든요. 평소 같으면 10월 달에 어떤 상품 개정 이슈라든지 이율 변동이라든지 위험률 변동이 있었을 텐데 올해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7월 말 8월 초에 세법 변화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과거 2, 4분기의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달에 어린이 보험이 제일 많이 판매된다는 건 지난 2, 4분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치매에 관련돼서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알려주시고요. 미세먼지는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계속 장마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많이 식었죠. 그렇지만 미세먼지 전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최근에 보험회사가 틈새 상품으로 많이들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미세먼지 보험이 있다는 것들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보험에서는 보통 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허혈성 심질환이나 뇌질환에 관련돼서도 지금 다시 한번 안내해 줄 때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 4분기에는 이 내용을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어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나갔다, 어디 대리점에 종합감사를 나갔다라는 내용들도 전부 다 여기 내용을 거의 대부분 문제에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 계약이라든지 아무래도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계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넣는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존 계약을 해약을 한다든지 경유 계약으로 만든다든지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이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지어서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특별이익 제공 같은 경우에는 형법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좌 추적 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좌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미리 확인해보고 나온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지금 2, 4분기에 계약이 많이 들어갈 때 서머 페스티벌이나 이 여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책이 조금 더 걸리거나 수수료의 제도가 다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상위의 성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셔야 지금 3, 4분기, 4, 4분기에 종합검사 같은 것들이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지 않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자분들은 우리 지점에 혹시라도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유자격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보험대리점에 관리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독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요. 7월 달에 중순에 각 그 지역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3, 4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3, 4분기에 덥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 페스티벌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책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활동은 2, 4분기와 마찬가지로 2, 4분기 활동을 많이 해놓으셨으면 아마 그 고객분들 다시 만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안 되셨으면 3, 4분기에 어린이 보험, 그리고 틈새 상품, 그리고 초고령화 관련된 치매에 관련된 이런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된 이런 틈새 상품들 다시 한번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주시고요. 7월 중순 이후에 특정한 세법 이슈 생기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